금값은 치솟고 있고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값은 역사상 최고점 근처에 근접했고 비트코인은 최고점 대비 30%가 폭락했습니다. 한때 금과 비트코인은 같이 올라가는 상등 평균에 있는 해지 자산이었으니까요. 근데 왜 갑자기 엇갈리기 시작했을까요? 앞으로 시장에 무슨 어떤 신호들을 암시하는 걸까요?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값은 최고가 4,381달러에 이르렀고 현재 차량날 기준 가격은 4,342달러입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0.89% 정도 되겠네요. 아직은 최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최고가 12만 6천 달러에서 현재가 8만 7천에서 8만 8천 달러까지 하락률 30%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기이한 이유가 뭐냐면 한때 이 둘은 해지 자산으로서 항상 동반 상승하는 자산들이었습니다. 달러가 타락할 때마다 그 뒤를 든든히 지켜주던 배우들이었던 셈이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 연방 연준 자산 계율을 보시면 2007년도에 8,800억 달러, 2025년도에는 6조 7천억 달러, 18년 만에 7배가 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돈을 찍어냈고 2020년 팬데믹 때는 더 미친 듯이 찍어냈죠. 돈으로 처발라서 간신히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이렇게 돈이 자꾸 타락하니까 사람들은 주식, 금, 비트코인,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달러를 들고 있으면 자산이 서서히 녹아버리니까요. 2007년도부터 2025년까지 실제 자산들의 상승률을 확인해보면 S&P 500은 365%로 약 4.5배가 올랐으며 금은 423%로 약 5배, 나스닥은 760%로 8.6배, 비트코인은 사실상 무한대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당시엔 무엇을 사도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었던 시절이었던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에브리싱 랠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부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올라가던 자산들에 대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10월 이후 자산들은 비트코인 마이너스 30%, 금 마이너스 0.89%, 나스닥 마이너스 2.7%, S&P 500 마이너스 0.6%, 다른 자산들은 고점 인근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유일하게 비트코인만 고점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비트코인만 회복하지 못하나 분석을 해봤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국에는 국채 발행 준칙이 있습니다. 원래 준칙은 단기채 20%, 장기채 80%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 규정을 베센트가 완전히 바꿨습니다. 단기채 55%와 장기채 45%로 말이죠. 단기채만 미친 듯이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즉, 단기 금융시장에서 미국 국채가 엄청나게 발행되기 시작합니다. 국채는 돈을 빌리면서 주는 증서 같은 거잖아요. 미국 정부가 단기 금융시장에서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이 엄청나게 말라버렸고 실제로 SOFR 금리, 즉 초단기 금리가 갑자기 툭 튀어오르고 내려가고 하는 발작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 단기 금융에서 달러 홍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핵심 되겠습니다. 금은 중장기 투자, 금은 중장기 금리에 민감합니다. 베센트가 단기 국채만 왕창 발행하고 장기 국채는 덜 발행했기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는 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계속 샀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초단기 투자, 비트코인은 단기 금리에 민감합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자꾸 사고 팔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금융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베센트가 계속 단기 국채만 발행하니까 단기 금융시장에 돈이 말랐고 비트코인은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30%나 폭락한 겁니다. 비트코인의 두 가지 약점으로 첫째, 단기 금융시장 의존성. 단기 금융시장에 돈이 넘쳐나면 비트코인은 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오게 되면 비트코인은 하락되어 있죠. 둘째, 엔캐리 트레이드. 재계 거물들은 엔화를 빌려서 비트코인에 투자합니다. 일본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사기 어려워집니다. 12월 FOMC에서 파월이 뭐라고 했느냐? 매월 단기채를 400억 달러 매입하겠다. 우리 돈으로 약 58조 원입니다. 원래 예상은 150억 달러였지만 이것보다 훨씬 많이 사주겠다는 건 단기 금융시장에서 자금난이 엄청나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파월이 엄청 급하게 시작했어요. 11월까지 양쪽 긴축을 운운하다가 12월 12일부터 갑자기 단기채 대량 매입을 시작하면서 온탕냉탕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400억 달러가 충분한가? 여기가 핵심 질문입니다. 베센트가 올해 뿌린 미국 국채만 2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 55%가 단기채니까 1조 달러를 단기채로 찍어냈다는 거겠죠. 단기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완전히 빨아들였는데 한 달에 400억 달러를 사준다? 이게 과연 충분한가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확률이 조금 더 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미국 단기 금융시장의 시금석입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면 그 돈이 당연히 증시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미국 주가를 들어올리는 강력한 청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을 끝내 못 올린다면 단기 금융시장 신용경색이 계속된다는 뜻이고 주가를 압박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라도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파월도 모르는 겁니다. 150억 달러를 풀 것처럼 흘리다가 갑자기 400억 달러로 늘린 걸 보면 비트코인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뭘 사도 무조건 돈 벌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산 가격 대차별화 시대가 시작됐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주식시장의 미래를 보여줄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12월 10일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하락했던 자산시장의 이유는 12월 19일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기 전 정리해야 했던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으며 19일 이후인 지금부터는 엔캐리에 대한 걱정 자체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장의 잡음들이 난무하고 공포의 시야가 막혀 있을 때 연준은 RMP로 유동성을 공급하며 바닥을 천천히 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장의 하방을 만들 이벤트는 끝났고 시장의 유동성 저점도 차오르고 있습니다. 즉, 폭락은 없을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발언 하나하나에 용기를 많이 내곤 합니다. BOJ 금리 결정 당일날 새벽에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 이때도 밤을 지새웠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40분에 급하게 새 영상을 찍어 구독자님들에게 힘주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바닥은 8만 달러로 잡혔고 관점의 변화는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행히 말씀드리고 나서 곧바로 시장은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8만 달러 저점을 깬다는 관점과 폭락은 없다라는 관점 모두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트의 가격이 어디를 찍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분석이라기보단 예언 예측에 가까워서 최대한 객관적이기에 이슈의 내면을 전달하려는 저로서는 그런 숫자 맞추기 놀이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숫자가 BOJ와 인트로덕션에 의해 나오게 되었고 바로 영상 준비를 시작하여 급하게 올려드리게 된 겁니다. 봐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채널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주장에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때문에 저와 생각이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더더욱이 이 구독의 의미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 가치와 무게를 항상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리는 말에 대한 무게감과 봐주시는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더보기란 안에 봐주시는 감사한 분들에 대한 제 작은 성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링크 클릭을 통해 다음 화면에 넘어가시면 제가 직접 작성한 코인 슈퍼리치의 탄생이라는 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에게는 제 생각 가감없이 제대로 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멤버십 유료방, 리딩방 이딴 거 안 하고요. 단순히 많은 분들께서 양질의 정보를 얻어가시는데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더보기란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 직통번호입니다. 여기로 간단히 책이라고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